간호조무사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제1회 실기편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71번 8개월 영아가 열이 나고 보챈다고 보호자가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정확한 체온을 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164쪽을 펴볼게요. 자, 실무책이 아니고요. 기초간호학 펴시면 되고요. 자, 기초간호학의 164쪽에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의 고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볼게요. 열을 내리기 위한 환경적 준재료는 옷을 덮게 입거나 벗겨주고 피부를 공기에 노출시키거나 실내온도를 낮추거나 한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해열제를 투여한 1시간 후에 시행하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미온수 또는 얼음 베개를 해주며 발은 따뜻하게 해주고 미온수를 닦아주는 것은 처음에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하며 적어도 15-20분 동안 실시하시고 35-50%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여 알코올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정확한 체온을 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체온을 반드시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고 구강 간호를 실시하며 탈수 증상을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겠죠. 72번 더물 주머니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환자 문제고 답은 복막염 환자죠. 자, 때는 실무책 174쪽 펴볼게요. 펴보시면 어른 주머니에 더운 물 주머니 볼게요. 자, 더운 물 주머니의 목적은 앞쪽에 넘겨서 몸을 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 통증 우려 상태 근육 경련을 되기 위한 대사작용 순환을 증진, 환원 과정 촉진 부족염감 체온 상승, 혈관을 확장시켜 조직과 혈관 사이의 산소나 영양 분비 노폐물의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죠. 방법 주전자에 46, 51회 정도 물을 담고 주머니가 물이 새는지 확인하시고요. 더운 물을 주머니를 발치에 넣어줄 때는 3분의 2만 채우고 다른 부분에 넣을 때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채우고요. 공기를 빼기 위해서 입구까지 물이 올라오게 한 후 마개를 클램프로 잠그시고 수건으로 물주머니에 물기를 닦고 물주머니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 새는 곳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물주머니를 천으로 만든 커버에 넣고 잡아매고요. 물이 식으므로 물을 갈아주고요. 필요하면 매 2시간마다 해주시고 주의사항 하나 둘 셋 넷 환자가 장각장애에 있거나 피부가 얇고 쉽게 물집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하기 전에 피부 보호를 위한 강물성 기름이 바세린을 발라주거나 고온 수포와 피부 사이에 수건으로 천을 대어주시고 보통 2-30분 지속하며 45분 이상 지속하면 혈관 수축의 부작용이 갑자기 생겨서 발생할 수 있고요. 반드시 다 쓴 후 물을 빼고 물기를 닦아서 보관하시고 자, 다음 문제 나왔죠? 충술 돌기염, 치주염, 이염, 원인 모를 복통, 화농을 지연시켜야 할 경우 출혈 시 피부장애, 개방 상처, 순환장애, 의식장애, 감각장애나 감각 소실 부위에서는 더물 주머니 금지죠. 몇회 팁 볼게요. 특징으로는 더물 주머니는 트서 2시간마다 물을 바꿔주시고 상처 부위에는 직접 대어주지 말으며 물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적용시키고 물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눕혀 직각으로 꺾어서 고기 제거 후 마개를 잠그시는 거죠. 자, 수건을 싸서 데워주는 이유는요. 피부 자극을 덜어주기 위해서, 화상 맞기 위해서, 물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무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병실 바닥이 용이 엎질러졌을 때 곧바로 닦아야 하는 이유는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함이죠. 244쪽을 펴볼게요. 임종 간호 돕기에서 자,
목적은 나와 있죠. 임종간호는 최후 순간까지 환자 요구를 집중시키는 노력과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요. 246쪽 피시면 되고요.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으로 제일 밑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제공하는 안화와 지지의 서비스라는 점. 자, 호스피스의 원칙은 완치를 꾀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거고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간호. 그 다음에 환자와 그의 가족을 단위로 삼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접근시킨다는 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처치는 무엇일까요? 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페이지 214쪽 펴볼게요. 팁에서 수술 후 오심과 구토 볼게요. 자, 세 번째부터 볼게요. 환자가 구토할 때 가장 중요한 간호는 토물이 폐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물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옆으로 눕혀서 지식을 예방하고 환자를 격려한다. 자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을 일컫는 말은 수축기압이죠. 페이지 40쪽 해볼게요. 자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 우심방이 최고로 2연1데스 압력으로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생기는 휴식기 혈압을 이항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 차이를 맥압을 40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107조. 투수 구강 간호는 무의식 환자, 편마비 환자 경우 산수요법을 읽거나 만면바비가 있는 경우 탈수 기간의 삽입 환자, 장기가 금식 환자들이 필요하고요. 방법 볼게요. 치기를 취해주거나 고개를 옆으로 하거나 선바시는 약을 올려주도록 한다. 이는 액체가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슴이 턱 밑에 수건되고 곧바는 오목과 부분을 탄제 턱 밑으로 가두어 놓고 치아의 안팎을 닫고 혀와 볼 안쪽도 깨끗이 닫는다. 물로 입을 헹구고 물기를 닦아낸다. 의식 있는 환자에게는 빨대를 이용하여 구강을 가셔낸다. 이 몸이 상했을 때는 칫솔 면봉이나 압수자로 준비한 구강간호약에 적셔서 치아 안팎 혀와 잇몸 볼 안쪽 닦아주시고 입가에 물기를 닦고 구강 정막이 마르지 않도록 입술에 글리세린이나 바세린 크림, 미네랄 오일을 발라주거나 꺼지에 물을 져서 입술에 대어주고 환자를 편히해주고 손을 씻은 후 기록하고요. 중요한 거 가선화 수소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강 용액으로서 마르고 배때가 낀 혀의 주구 조직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구취의 원인을 제거해준다. 자주량이 사용하면 에날 매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잘 헹궈서 비율은 4대1로 섞어서 해주시고요. 앞장에 다시 넘길게요. 자, 팁으로 정리할게요. 투수 구강 간호 시에 흡입 예방하기 위해 상바지를 약간 올리든지 침대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히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지시 예방을 위해 구강으로 음료수나 약물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 몸이 상했을 땐 칫솔 대신 면봉이나 압수자를 구강 안후 약에 적셔서 안팎 혀의 잇몸 볼안쪽 닦아주시고 입가에 붓기를 닦아주고 조강의 정막이 마르지 않도록 글리세린이나 바세린 크림, 미네랄 오일을 발라주어서 꺼지 물을 져서 입을 데워주는 거죠.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를 활동할 때 개인 보호구를 고른 것은 답은 마스크, 장갑, 가운이죠. 4번이 되겠죠. 페이지 54쪽 볼게요. 보시면 딱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마스크랑 가운하고 장갑은 적어도 헤파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위협을 알리는 장하장 첫 번째 반응으로 일종의 일체 방어 기전이 동통해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로하며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덜하다. 수술 후에는 통증에 대한 강도가 강해진다.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정사 동료를 보면서 통증을 덜 느낀다. 두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보다 통통이 더 심하죠. 252쪽 필게요. 자, 251쪽을 피시면 자, 동통에 관련된 본인 볼게요. 처음에 예시가 너무 긴데요. 대충 이 내용입니다. 나쿠리 지역에서 사는 농부 아내가 도시권에서 사는 아내보다 산통이 덜 느낀다는 점. 이렇게 요약하면 되고요. 넘길게요. 2차 수술을 하는 환자와 1차 수술하는 환자의 반응에서 2차 수술을 하는 환자가 1차 수술 때의 통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더 호소하고요. 전쟁터의 병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주의된 전사대 동료를 보면서 살았다는 안동감으로 동통감이 감소되고 동통에만 집착할 때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가 동통이 덜하고 개인의 정서 상태 중 불안, 공포 등은 통증을 증가시키고 통증보다 더 강한 정서적 자극,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통증을 단절시키고요. 수술 후에는 수술했다는 자기 암시로 인해서 통통의 강도가 커지죠. 요추천자를 시행한 뒤 첫수의 뇌출 방지를 위해서 환자에게 취해줘야 할 테일은 뭘까요? 앙아이죠. 83쪽 볼게요. 요추천자는 첫 수액이 없긴 미함이고요. 자, 검사하는 방법 중에는 요추천자 시행 자세는 3번, 4번 요추 사이의 간격을 최대로 넓혀서 무릎을 붙이시고 등을 굴고 시키는 세우등 자세를 하시고요. 넘겨서 그 다음에 끝날 때는요. 첫 수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두통 호소하게 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워 움직이지 않고 쉬게 해주는 거죠. 자, 주의사항. 소수에게 갑자기 다른 제거 쇼크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머리와 다리가 굽혀 앙하게 되게 자세를 취해주시고 천자 후 하루 동안에는 안정을 시켜서 불안감을 있으면 표현해서 식이수분을 적당하게 해주셔야죠. 의식은 있으나 장기간에 자 누워있는 80세 침상 목욕 순서 눈, 코, 이마, 귀, 뺨 순으로 닦고요. 사진은 몸으로부터 먼 쪽에서 가까운 쪽, 팔은 하박에서 삼박으로, 외응부는 비임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얼굴부터 시작해서 상지, 하지 순으로 씻기는 거죠. 99쪽을 펴볼게요. 침상 목욕 순서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목, 손팔, 가슴, 복부, 팔다리, 발다리, 등부, 음부, 손톱, 발톱, 손질이고요. 넘겨볼게요. 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병실 온도는 22서 23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걷고 목욕담요로 대신 덮어주고요. 침상 목욕은 43, 46. 대하는 3분의 1에서 2분의 좀비. 온도계가 없을 경우에 팔꿈치 대어서 온도 확인. 자, 세수수건을 가슴 위에 펴고 물수건 넣어서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목을 빠지면서 순서대로 닦아주시고 비루간의 감염 방지 위해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고요. 상지를 닦을 때는 팔에서 어깨 쪽으로 팔은 목욕수건은 반대쪽 팔 밑에 깔고 하박에서 상박으로 하고요.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손은 대야물에 담그고 씻을 수 있도록 목욕수는 낀 속에서 하시고요. 등과 눈부는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주시고 마지막에
목욕당면을 밑으로 접어내린 뒤 장우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에 마사지하듯 복부를 짚고 목욕당면으로 가슴과 복부를 덮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손톱을 자를 때는 둥글게 깎고도 해주셔야겠죠. 애가 전자체온계로 죄송합니다. 구강으로 음식물 섭취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이간영양시 주의점. 위 전후량이 100cc 이하일 경우 전해질 기수대로 급식을 하고 영양의 주의 전후에 36cc 첨가시켜서 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위간 영양이 종료되면 반자유로 30분 정도 늦게 하여 소화를 덮고 흡인한 후 체가 소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내용물을 다시 넣어주시고요. 주입 후 반자이 30분 정도로 앉아있게 해주시고 토하지 않게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115쪽 볼게요. 이간영양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앉을 수 없으면 머리를 위보다 높게 해서 위간 영향으로 기력 흡입을 가능성 줄이기 위하여 침대 머리를 적어도 45도 정도 높이고 반듯하게 눕게 한다. 위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내용물을 흡입해 본다. 흡입한 내용물이 200ml 나왔을 때 간호조무사는 영양의 주입을 연기하거나 내용물을 다시 밀어넣고 간호사에게 보고 위간대 처방된 유동식을 주입할 영양백을 연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처방된 유동식을 체온보다 약간 넣거나 신호동등 운동식을 천천히 주입한다. 빠르게 주입될 경우 설사 증상이 나타날수록 1분에 50cc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정.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도록 골반이나 위에서 35cc 정도의 높이의 영양백을 위치.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영양액 주입이 완료된 후 농축된 유도식에 위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온스 36cc 정도 주입해서 이관을 씻어주고 원간의 조절기를 잠그어 주입된 음식물 흘러나오지 않도록 위관을 옷에 고정시키고 가능하면 주입의 반사이로 30분 이상 안개에 이어 토하지 않도록 소화를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거죠. 이 28세 청년이 자가바지 뒤로 넘어지면서 돌에 허리를 부딪혀 척추골절로 3주간 침상안정, 침상관을 못 가요. 구토를 대비해 앙하이로 취해주시고 골절 침사를 이용해주시고 침유 위에 편병한 판자를 깔아주시고 목을 일자로 반듯하게 눕혀서 안정되게 해주는 거죠. 변화침료는 욕창 환자일 때만 쓰는 거죠. 259쪽 볼게요. 기초책인가 봐요. 네. 기초께 259쪽. 척추골절, 기차, 자동차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거물이나 바위에 깔렸을 때 척추뼈가 골절, 경추의 골절신은 손가락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물건을 주웠을 때 단단히 잡지 못하며 요추 골절신은 발가락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척추 골절신은 처치보다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 몸을 똑바로 눕히고 척추 쇼크 예방, 부상자의 머리를 들거나 이렇게 앉히거나 세우거나 걷게 해서도 안 되고 음료수를 먹이기 위하여 목을 높이는 것은 금물. 경추, 흉추, 요추 소상이 있어서도 전신 부목 위에 바로 눕히고 경추 고임대로 대고 삼각건으로 매어 고정. 척추 고정 환자는 판자처럼 단단한 침상을 사용하도록 하셔야겠죠. 옆에 팁. 척추 고정 환자는 머리가 흔들리거나 고개를 들면 신경계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전신 부목을 사용하여 몸을 똑바로 눕혀서 운반.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볼까요? 척추 고정 환자의 침상은 판자처럼 단단한 것이 좋다. 네,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척추골절로 인해 체간부 구석골을 한 환자에게는 관찰관 문제를 통해서 복부 팽만을 확인하는 거. 네, 나중에 이거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술은 분비물과 이물을 제거시켜 귀리를 위축으로 목적 기관에 삭간을 하는 환자에게 흡인을 시행하는 방법. 카테터는 멸기 중류수에 담가서 윤활.
카테터 삽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흡인기를 작동 10초 정도 5분 이내로 여러 번 나눠서 흡인을 해주시고요.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흡인해주고 흡인과 흡인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을 거내야겠죠. 188쪽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위주로 볼게요. 먼저 팁으로 볼게요. 기력 흡입의 방법. 성인의 흡입량은 100에서 120ml 해주시고요. 멸균적으로 카테터를 주의. 흡입 전후에는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여 저산소증을 예방. 일반적으로 서식신마다 카테터와 용액을 교환. 호흡곤란 환자의 체에는 상반신을 높여주는 것. 카테터 삽입 중에는 흡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카테터를 회전시키며 뼈 내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기관지 흡입을 제한하는 이유. 기관지 흡입을 필요 이상 자주 실시하게 되면 산소 공급 장애, 노폐 감염의 위험, 기관지 점막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죠. 자, 방법 볼게요. 의식 있는 환자의 경우에 반자회를 취한 다음 구강인중 흡입 시에 목을 옆으로 돌리고 비강인중 흡입 시에는 목을 과신자시키고요. 무의식 환자는 치기를 취하여 간호조무사와 얼굴을 마주 보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꺾었던 부분을 열어서 흡입말에 걸리며 부드럽게 카테터를 돌리면서 분비물을 흡입, 10초 정도 흡입을 하고 카테터를 제거. 하루에 한 번 흡입 시간은 10초 이내고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에 10초 이내 흡입하는 동안은 산소가 폐까지 도착할 수 없으므로 흡입 시간이 길어지면 저산소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흡입과 흡입 사이에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요. 자, 카테터가 구부러질 때는 Y튜브 구멍에서 손을 떼고 흡입을 중지, 다시 한번 카테터 끝을 명기식염수로 통과시키고 기도가 깨끗할 때까지 반복하시고요. 흡입 사이에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권하시면 되죠.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카테터가 들어갔을 때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또 구역질을 하게 되면 카테터가 식도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겠죠. 그 다음 문제. 침상 목욕의 방법 중 옳은 것은 아까 다른 문제에서 풀었는데요. 자, 틀린 건 옳은 건 1번이죠.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닦아주시고요. 2번, 3번, 4번, 5번은요.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겠죠. 전자체온계 애가체온으로 측정 시 옳은 거. 측정 후 간호 기록지에 A라고 기록한다. 하방은 가슴 위에 얹고 상방은 옆구리에 붙인다. 체온계를 3번은 수은 체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마른 수건이나 마른 타월로 애갑을 깨끗하게 닦고 체온계의 측정 부위를 겨드랑이 중심에 밀착시킨 후 팔을 가슴 위에 놓고 측정하는 거죠. 페이지 31쪽 볼게요. 방법 볼게요. 마른 수건으로 애갑을 닦고 체온계의 측정 부위가 애갑은 중앙에 놓이게 하고 팔을 꼭 껴서 빠지지 않게 하고요. 상방은 옆구리에 붙이고 하방은 가슴 위에 얹으시고 종료음이 울리면 대상자에서 탈침을 제거하고 체온계 난자 숫자를 읽어서 다음 체온계는 소독해서 전자 체온계 보관 용기에 넣으시고요. 기록할 때는 A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애가에 땀이 있으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타월로 두드려야 닦아 건조시키고요. 비벼서 닦을 경우 말소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체온 측정 시 주의사항. 체온은 흑색 잉크로 기록하시고요. 체온 측정 시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 시 체온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잠시 후 체온을 다시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체온계를 다시 측정해서 보고하는 거죠. 자, 노인이 기저귀를 갈아줬대요. 이때 간호는 어떻게 되겠죠? 해운볼을 자주 공기에 노출시키죠. 377쪽을 볼게요. 네, 기초택이네요. 기초택. 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적은 게 아니고 학원에서 페이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페이지에서 알려주시면 적거든요.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 아니면 교수님들 페이지가 옛날 책이라 좀 다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기저귀를 채워주실 때는요, 너무 오랫동안만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피부 밀착하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꾸 공기 노출시키고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격리실에서 감염 처리 차원에서 보관범버 가운을, 자, 74번 오염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두는 거죠. 71쪽을 볼게요. 가운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간호사 유니폼이 충분히 가려지도록 입고요.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허리끈을 푼 다음 손을 씻은 후 가운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목 뒤에 끈을 풀고, 가운을 걸어줄 때 격리실 밖의 청결구역에서 가운의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가운이 속이 밖으로 나오게 저어서 걸며, 격리실 안에서는 가운의 외면 겉으로 나오게 하시고요.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이 통과할 때는 등은 마주병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경우면요,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격리실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도 쪽으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격리실 밖에서 건다 하면은 옷을 안쪽으로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게요. 외과적 무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62쪽 볼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달달달달 할게요. 우선 외과적 무기술만 먼저 볼게요. 외과적 무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돈유관 사비, 주사위와 준비과정, 멸균 부품 다룰 때, 주사 시, 수술 시, 침실적 행위 시, 요추천차 시, 수술 부위나 개방천사 드레싱 교환, 흉곽배관 교환, 드레싱, 수술볼 작용, 수술기구 소독 시. 자, 여기까지 소독 다룰 때 주의사항. 전맹을 받게 하면 무균적 꺼지를 펴는 위로 손이 가지 않도록 멸균 유효 날짜가 경과될 꺼지는 다시 멸균 사용 직전에 꺼내고요. 무균적 꺼지를 다룰 때는 말하거나 웃지 않아야 되고, 무균적 꺼지는 소독 겸사로 꺼내서 꺼지통을 사용 후 바로 닫고, 소독 물품을 미리 풀어 놓아야 할 경우에 멸균뼈를 덮어놓고, 멸균 물품의 소독이 퇴근인 것은 뒤로 배치해서 놓는 거죠. 장기가 무의식 상태인 와사 상태로 지낸 대상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는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07쪽을 펴볼게요. 자, 아까 읽었기 때문에 많이 안 보고요. 이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투수구강 간호 옆으로 보시면, 투수구강 간호 시에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바지 올리든지 침대머리를 나중에 옆으로 눕히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질식 예방을 위해서 구강으로 음료수나 약물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잇몸이 상했을 때는 칫솔 면봉에는 앞서자로 준비한 구강간호 외에 적셔서 치아 안팎 혀 잇몸 볼 안쪽을 닦아주시고, 자, 입가의 물기를 구강 점막에 마르지 않도록 글리세린, 바셀린, 크림, 미네랄 오일, 물가지에 물을 적셔서 입술을 데워주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잇몸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면봉에는 앞서자로 준비한 구강간호 약에 치아 안팎 혀 잇몸 볼 안쪽 닦아주고요. 자, 2번은요, 경련 시에 가로고요. 3번은 입술이 마를 경우에 구강으로, 물을 주면 안 되겠죠. 흡인이 되는 거죠. 배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사나 수소수, 특수 구강 간호를 위해서 미네랄 오일 사용.
요청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 자, 변화 침료를 이용해서 순환을 좋게 해주시고 2시간마다 제2 변경, 요청 부위를 마사지 금지, 피부 건조 청결 유지, 요청 부위는 감염하지 위해서 노출을 해줘야 되겠죠. 196쪽을 볼게요. 환자를 깨끗하게 건조하게 요지시키고 압력을 주지 않으며 정기적인 운동 통하여 근육의 긴장력 좋은 상태를 유지. 침상 목욕하며 혈액순환 자극, 환자의 피부 이상 관찰, 무릎 목욕 후 잘 말리고 로션으로 피부 부드럽게. 운동은 혈액순환 자극하고 신체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내려와서 운동, 못하면 수동절 관절범위 운동. 자세 변경하여 2시간마다 압력받지 않게. 보기에는 이상적인 자세지만 사지 말자 철수 손상 말총 부종 환자 둔부 근육 견축 환자는 안 되고요. 청구 구일 부위에 발적이 생겼을 때는 30도로 비스듬하게 침대 눕혀서 매트리스 단일 면적 넓혀서 압력을 줄여주고 무릎 사이에 베게 등 마사지 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상처 비행물이나 요식은 습기로부터 피부 보호 고단백 음식,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C이기 세끼 균형을 적당하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발적이 생기면 다른 증상이 있으면 보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진료, 진정진료, 공기진료, 물진료 사용 침상 주름 습기는 피부를 자극이 하기 때문에 미도니물이 줄이는 것이 없도록 팽팽히 잡아당겨 피부 압력을 맞춰 감소 침상 확인해야겠죠. 소독 용액을 묵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사용한 용액이 남았을 경우에 폐기. 용기 뚜껑을 열었을 때는 뚜껑의 내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가능한 한 사용이 모두 끝난 후 재빨리 닫고 뚜껑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용액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따라버리는 후 사용해야겠죠. 67쪽 볼게요. 소독용에 따르기.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빨리 닫는다. 뚜껑을 열어서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 뚜껑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라벨이 붙은 쪽을 위로 가게 위하여 병을 잡은 후 병이나 변막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함으로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리러 쓴다. 일단 다른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함으로 멸균된 용액을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부어 채우지 않는다. 뚜껑이 열린 소독 용기로 물건을 꺼내지 않는다. 신체선열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거. 조족구곡을 떼는 것을 막기 위해 발 지지대 사용. 심스일 경우에 아래쪽과 팔과 다리를 심스일 경우에는 머리 및 위쪽 다리, 발바닥을 지지가고요. 자위에서 무릎과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주고요. 대퇴부의 외회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다 두루마리 떼어주고요. 앙앙이는요, 아닌 말이죠. 129쪽을 볼게요. 팁에서 채시 지짐을 손 두루마기는 타월을 말아서 손이 약간 굵을 때 지지대 주도로 사용하고 발 지지대 조절구고 화수족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며 의식 없는 환자의 수족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대전다 두루마리 다리 대퇴부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체유지 일반적 지침 볼게요. 지진물로는 베개, 타월, 손 두루마리, 대전자 두루마리, 발 지진대로 있고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주시고 하루에 3번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 체위시마다 이전 체위로 인해 압력받은 부위를 피부 간호를 해주셔야겠죠. 자, 밑에 팁을 옆에 팁 보시면 하루에 3-4번 이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요차 방지를 위한 규칙적인 간격으로 체위 변경 2시간, 헬버저 체위에 가까운 신체 선열을 유지, 대상자의 자세에 따라서 특별 부위의 지지 가구,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허리와 대퇴 사이에는 대전자 두루마리, 손에 돈 두루마리를 적용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94번은 네, 방금 했던 거죠. 다리에서 대전자 두루마리죠. 답은 5번이죠. 1번은 팔지지대, 2번은 골절, 짐상, 3번은 삼각대, 4번은 앙하이 자세죠. 얼음주머니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둥근 얼음을 사용한다. 얼음주머니를 뗄 부분을 최소한으로 노출. 30분 되어지고 1시간 해볼 시간 갖도록 얼음주머니를 수건에 쌓아서 피부에 대주시고 얼음은 작은 덩어리를 사용하죠. 175쪽. 손을 씻은 후 쟁반에 필요한 물품 담고 주머니에 찬물을 조금 부어 구멍이 있는지 조사하고 물을 버리고 잘 겹게 얼음을 물에 씻어 모난 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2분의 2, 3분의 1 정도 넣고 찬물을 부은 후 마개를 꽂았고 얼음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하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손으로 만든 커버에 넣는다. 환자를 확인하고 얼음 찜질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얼음 주머니가 피부에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부 상태를 조사하고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시켜 지시대 부위의 주머니에 대주고 환자 상태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적용한 시간 및 제거한 시간을 기록. 피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중단하고 보고. 자, 얼음 주머니 사용 금지.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 외상으로 조직대 파괴된 자, 감각 소실 부위, 빈혈 환자, 소아 노인 환자, 개발 상처 환자에게는 얼음 주머니 사용 금지한다. 얼음을 큰 덩어리로 사용하지 않고요. 30분 데워주고 1시간 정도 해볼 시간 갖고 정렬감, 무감각, 스포, 온류점, 발작, 치마, 청백 등이 나타나면 중지하고 보고하셔야겠죠.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보고 이하 소견은 뭘까요?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이죠. 기초책 122쪽. (122쪽을) 보시면 자, 신생아의 생리적 기능이 나와 있고요. 자,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볼까요? 뒷줄 보시면 자, 체온은요 36.5도, 37도, 맥박은 120에서 140, 호흡은 30에서 60, 얕은 빠른 불규칙적인 거고, 복식 호흡, 혈압은 70에서 40, 혈액은 제대를 따를 때 잘 놓으시고, 생리적 황달이 생기죠.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7일 후에 없어지고요. 옆에 PT를 보시면 2, 3일경에 시작돼서 없어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24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의사에게 보고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위가 발달되지 않아서 자꾸 수유시키고 트림시키고 배설은 자, 태변은 처음 보는 변이이기 때문에 나오나 자, 어쩔 때 보고를 해야겠나요? 항문 직장 기형이 의심될 때. 그 다음에 잠도 16에서 20시간. 면역은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의 면역을 갖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하셔야겠죠. 97번. 신체 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리를 벌릴수록 기저면이 커지고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는 거. 무거운 물체의 운반 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펴고 중력에 맞서지 않게 일하고 이동한 방향을 향하여 마주보고 일하는 거죠. 143쪽 책 볼게요. (142쪽) 보시면 팁부터 볼게요. 신장균형이 기저명에 넓을수록 중심이 낮을수록 기저명부터 가까이 올수록 잘 이루어지고 기저면을 넓게 함으로써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신체 이동 시에는
진단 무게중심면을 가까이 함으로써 안정을 증가시키고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며 침대 난간을 낮게 하여 긴장을 줄이도록 하고 이동할 방향을 향하여 마주보도록 하여 방향을 바꿀 때는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하여 돌리고 척추를 꽂지 않도록 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하시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는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이용 물건을 잡아 올릴 때는 손바닥을 이용 손가락이 제일 힘이 세고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모서들 구부리지 말고 쭈그리는 체를 취하시고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밀 때는 체중을 이용하시고 한 대를 움직이기 전에 침대 실체의 바퀴를 고정해서 해주시고 한 대 움직임을 보조할 때는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옆에 팁 볼게요. 양발을 약간 벌려 기저면을 높이고 무게중심 낮추어 기저면을 가까이 한다.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다. 운반하는 목적물로 3cm 가량 떨어진 곳에 선다. 중력에 맞서지 않도록 하고요. 물건을 들어 올려서 운반한 것보다 밀고 끄고 미끄러지 하는 것이 힘이 더 들고 물체를 신체에 가까이 함으로써 팔 근육 긴장을 감소시키죠. 전신 마취 후에 자 조선적으로 제공한 간호는 뭘까요? 심호흡, 격려, 출혈 관찰이죠. 214쪽 볼게요. 전신마취 수술 후 간호는 기침과 심호흡을 연습하고요. 체위 변경하고요. 사지 온정시키고 활력증하고 금시 상태를 유지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99번. 자, 갑사성 수술을 받아하면 말을 시켜보는 이유는 뭘까요? 후두신경 손상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100번에 자, 간호조무사가 행정으로 옳은 거. 자, 간호조무사는 항상 보고를 해야겠죠. 답은 5번 진산난간을 올리고 보고해야겠죠. 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